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면 이제 토트넘이 정리할 선수들 쭉 내보내는 것인가? 뭐 탄강가도 지금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네, 퇴근길 이슈입니다. 오늘은 첼시 소식부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첼시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첼시가 지난 새벽에 브라이턴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요. 1대1로 비겼습니다. 2위로 복귀하는데 실패했고요. 선두 리버풀과의 승점 격차도 많이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겼으면 승점 3점을 얻었을 텐데 비겼기 때문에 1점에 좀 그친 거죠. 이러면 3위 첼시와 선두 리버풀의 승점 격차는 무려 12점 차. 좀 크죠. 문제는 첼시가 지난 새벽에만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힘든 상황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첼시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이긴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1승 5무 1패. 승점을 너무너무 많이 좀 잃어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선두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좌우 윙백 포함을 해서 부상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카라바오컵 4강 1, 2차전, FA컵 너무나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루카쿠의 또 인터뷰, 그런 것들이 이제 구단 안팎을 좀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좀 겹쳤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투엘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일정이 계속 이어지니까 얼마큼 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상자들도 빨리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긴 하고, 보강이 된다면 좀 좋겠지만 참 첼시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첼시의 공격수인 베르너의 또 인터뷰가 오늘 하루 종일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베르너가 이제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됐는데 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인터뷰가 오늘 나왔냐면, 베르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첼시 팬들이 왜 이렇게 절 지지해 주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난 스트라이커이고 골을 넣고 싶지만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네. 내가 골을 좀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한다면 램파드 감독도 지금 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램파드 감독이 이제 성적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책 같은 거 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팀이 행복할 수 있도록 100%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르너가 독일 무대에서 첼시로 건너온 게 이제 2시즌 됐죠. 이번 시즌도 좀 어렵죠.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선발로 6경기, 교체로 5경기, 모두 11경기 프리미어리그 뛰고 있는데 골은 한 골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세모발도 얘기하고 이런 기회에서 이걸 못 넣는단 말이야. 웃음 버튼으로 이제 베르너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터뷰를 딱 보면서 많은 팬들이 루카쿠와 비교하면서 그래도 애는 착하네, 사람은 좋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카쿠는 워낙 좀 안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이렇게 좀 응원해주는 거 고맙고 미안하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사람은 좋아,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스트라이커인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베르너가 얼마큼 앞으로도 해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뉴캐슬 소식입니다. 뉴캐슬이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인수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등권에 있고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뉴캐슬의 고민은 사실 수비를 가장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풀백인 트리피어를 영입하긴 했지만 특히 이제 센터백 보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스페인 세비야의 그 브라질 출신의 센터백인 디에구 카를로스를 영입을 하려고 한다. 굉장히 많이 진척되어 있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BBC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번 주말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디에고 카를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브라질 출신이죠. 오른발잡이고 186, 아주 신체도 아주 딱 건장합니다. 2020년에 그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할 때 주 멤버기도 하고, 도쿄올림픽 때 브라질이 금메달 땄을 때도 이제 멤버죠. 물론 브라질 국가대표팀 으로는 선발된 적은 있지만 경기를 뛴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로마노 기자 같은 경우도 뉴캐슬과 디에고 카를로스가 5년 계약에 선수는 동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라고 해요. 어디로 들리는 거 보니까 뭐 한 3배까지도 얘기 나오던데,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선수하고 동의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적이라고 하는 건 구단과 구단 사이의 선수 이동이기 때문에 구단과 구단이 합의해야 되거든요. 이게 최종적이어야 되는데, 세비야가 쉽게 보내줄까? 시즌 도중에 지금 막 그렇지 않아도 순위 다툼 상위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특히 이제 세비야가 그 쿤데 있잖아요. 쿤데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여름에 그 첼시하고 문제 있을 때도 결국 이적료 협상 때문에 이제 결렬됐었는데, 지금
뭐 한 3,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70억까지 뭐 얘기는 하고 있다는데 세비야는 에이 그 정도는 우리가 보내줄 수 없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막판 뭐 밀당이거나 밀당하다가 깨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세비야의 최종적인 결정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토트넘으로 한번 가볼게요. 토트넘이 이제 선수를 좀 정리하는 거의 시작일까라고 하는 오피셜이 하나 떴습니다. 2001년생 만으로 20살에 딜런 마칸데이 있잖아요. 그 윙으로도 뛰고 공격 2선 쪽에 늘어놓을 수 있는 이 마칸데이를 2부에 있는 블랙번 로버스로 완전 이적을 시켰습니다. 이제 오피셜이 뜬 건데요. 2025년 6월까지니까 3년 6개월 계약이고 1년 나중에 추가로 연장하는 옵션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마칸데이는 지난해 10월에 토트넘이 그 비테세와 컨퍼런스 리그 할 때 1군 데뷔를 했던 친구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인도계 영국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여름에 계약이 만료돼서 지난번도 저희가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마칸데이는 기회가 되면 얼마의 이적료를 받고라도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면 이제 토트넘이 정리할 선수를 쭉 내보내는 것인가? 뭐 탄강가도 지금 뭐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 토트넘의 마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불러주는 팀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정리할 선수들은 토트넘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이적료를 좀 적게 받아야지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진짜 바르셀로나 여러분들이 관계자라고 한다면 이 선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스만 덴벨레. 저는 너무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도르트문트에서 처음에 데려올 때 옵션 나중에 다 포함을 해가지고 최대치 1,900억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가 우스만 덴벨레인데 근데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와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5시즌째 있는데 사실 뛴 경기보다 아파가지고 혹은 지각해가지고 못 뛴 경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부상만 한 10차례 넘었죠. 대표적인 이 하스피드럴 선수인데 이번 겨울에 이제 이번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뭐 계약이 만료되면 자유계약으로 내보내거나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그동안 많이 뛰지 못했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24살이니까 그래도 조금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건데 우스만 덴벨레 측에서 지금 아니요 쉽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연봉을요 요구한다는 게 지금 미디어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3천만 유로 줘라 400억 얘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뛰지도 못하는데 이게 지금 바르셀로나가 지금 막 메시 보내고 막 선수들 막 보내고 이랬던 게 결국 셀러리 캡 포함을 해서 지금 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감당 안 되죠. 덴벨레에게 어떻게 400억을 줍니까 1년에.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결국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이번 겨울에 정리한다. 아니면 그냥 뒀다가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그냥 보낸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번 겨울에 정리하려면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최소한 이적료를 그냥 낮춰서라도 보내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해지시켜가지고 방출시켜버리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적료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결정을 좀 해서 감당을 해야 되겠죠. 뭐 1,900억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것도 막 덴벨레가 안 받아들이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나 자유계약으로 떠날래. 내가 왜 그걸 떠나? 이러면 또 할 말 어떻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방출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이 남아있는데 뭐 하면 또 이거에 대한 뭐 위약금이나 아니면 남은 또 연봉 이거 내고 막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전력 외로 생각을 하면 남아있는 게 또 아쉬운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비 감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후반기라도 조금이라도 쓰고 싶다 뭐 이런 게 있고 과거에 이렇게 그냥 선수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저 관중석으로 올려보냈다가 결국 이게 이제 그 바르셀로나의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도구로 다가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여름에 돈 하나 못 받고 보내는 것도 근데 여하튼 저는 항상 이런 선수들은 도도 문제거든요. 소탐 대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탐이 아닌가? 진짜 워낙 돈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줬던 선수여서 그래도 정리할 땐 정리해야 된다.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네요. 네.